자, 여러분,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리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율표 안에 있는 실리콘을 반도체 소자의 원소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실리콘은 14가입니다. 그래서 2개, 8개 하고 외곽에 총 몇 개의 자유로운 전자가 있다? 4개의 자유로운 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실리콘 하나의 외곽에 4개의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실리콘의 전자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강제로 결합해서 안정화시키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실리콘 원소를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 놓은 놈이 순수 반도체 소자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순수 반도체 소자는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전기 특성을 갖게 해주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이라는 5가인 전자를 넣다 보니까 강제 공유 결합을 시키더라도 하나의 자유전자가 남더라. 그러한 이런 엑스트라 일렉트론인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속에서 무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더라. 이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타입, 네거티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 소자라고 얘기를 한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뭘 넣냐 그러면 이번에는 붕소라고 하는 3가인 원소를 집어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가 비더라. 그러면 뭔가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받아들여서 안정화되고 싶어 하는 게 그쵸, 원소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요놈은 어떤 마이너스를 받아들이고 싶어 할 수 있는 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난다. 그러면 이런 포지티브 타입에서의 많은 놈, 2개 전자하고 홀을 비교했을 때 다수 캐리어, 무빙할 수 있는 놈은 다수가 뭐예요? 그쵸, 이만큼 더 많으니까 전공이 되고 소수 캐리어는 마이너스 전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놈을 어쨌든 받아들이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놈을 이제 나는 강제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치, 결합을 시키다. 그래서 그 강제 공유 결합을 시키는데 자, P형에는 뭐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홀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홀이 있다. 그 다음에 N형에는 뭐가 있다? N형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숨어 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강제로 붙이니까 여러분 무빙해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요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접합면이죠. 접합층. 그러면 여기는 안정화돼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포지티브를 주고 네거티브를 주면 얘는 서로 미니까 앞으로 가려고 하죠. 그럼 여기 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요. 타고. 그 여기서는 포지티브가 땡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들어와서 계속 전자가 흐른다. 그럼 반대로 전류가 흐르겠죠. 우리 첫째 시간에 설명했듯이. 자,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오드. 그럼 이제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기에 앞서서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전기는요 220V입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 전기는 220V이면서 60Hz라고 그래요.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주파수. 자, 이제 시험에 레포트에 낼게요. 대한민국 전기에 대하여 쓰시오.
그러면 220V에 60Hz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것만 쓰면 돼요. 그러면서 옆에다 교류 이렇게 씁니다. 자, 교류는 얼터너티브에서 변화합니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뛰고 아래로 뛰고 위로 뛰고 아래로 뛰고 이렇게 파형이 나옵니다. 그럴 때 자, 제일 큰 놈이 220이니까 제일 위쪽이 220이고요. 자, 요 밑에 쪽으로 가는 놈이 마이너스 220이에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포지티브, 내려오는 건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일어나는 놈이 실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즉 병원 응급실 같은 데 보면 앞뒤는 그 스크린에 나타나잖아요. 파형 체크하는 그걸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해주는 전기는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때 요놈 한 번이 이렇게 띄었죠. 그럼 요놈이 계속 이 주기가 반복돼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 220 크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우리는 반복되는 걸 교류전기 또는 A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주파수가 60Hz라는 것은 내가 똑딱 한 게 몇 초죠? 똑딱 하면 1초죠. 똑딱 한 게 1초요. 1초에 이런 동일 반복하는 게 몇 개 뛰더라? 60번이 반복되더라. 60번 하나 둘 해서 몇 번? 60번이 몇 초에? 1초에. 그걸 우리는 주파수라고 하고 단위를 뭘로 읽어? 헤르츠라고 읽고 1초에 60번 뛰니까 60Hz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대한민국의 전기는 교류전기이면서 위로 220 아래로 220 요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뭐야? 교류전기이면서 초당 60번의 주기를 반복한다. 이걸 우리는 주파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 정리는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고 기호도는 우리 태극기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 기호도는 그래 놓고 여기다 AC 220V 혹시라도 어디에 이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류전기 즉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공급해주는 우리 가정집에 컴퓨터 켤 때 콘센트 있잖아요. 그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차 배터리는 어떻게 알아 있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동차 배터리는 몇 볼트예요? 12V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DC 직류입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해보면 어떻게 측정되냐 그러면 0V 몇 볼트? 12V 이렇게 측정되는 놈이 뭐냐 그러면 직류입니다. 이렇게 측정되는 놈은 이렇게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AC와 DC가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기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교류전기이면서 220V 60Hz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파형을 좀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는 직류 12V다. 파형은 어떻게 나온다? 0V, 12V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한번 여러분이 해주고 반도체 소자로 들어오면 더 재밌습니다. 자, 기호도 표시할 때는 둥글게 해서 태극기 문양은 AC, 길고 짧고 이런 것은 직류 표시다. 자, 이제 가볍게 기호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A4지 한 장 꺼내서 이런 건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 딱 끝나면 레포트 안에 다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레포트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결합을 계속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길고 짧고 하니까 DC죠. 긴 쪽이 플러스가 있답니다. 짧은 쪽은 네거티브인 마이너스니까 이놈이 이동할 준비를 하겠죠.
왜? 이 배터리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요놈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빙을 합니다, 무빙을. 자, 여기 저항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PN 접합이라는 건 처음에는 뭐가 있죠? 포지티브가 아니라 그냥 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접합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불순물 집어넣는 만큼의 네가티브 형태의 뭐가 있다? 그쵸?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 주는 순간 여기에 플러스 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로 플러스가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 쪽을 당겨줘 안 당겨줘? 당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비어요. 비니까 여기로 온 네거티브인 뭐야 자유전자가 여기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 들어와 안 들어와?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서 구조적으로 네거티브와 결합을 해서 전기 특성을 잊어먹으니까 그때부터 자유전자가 없어지는 족족이 방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순방향,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나죠? 자, 네거티브 쪽을 바를 그리고 삼각형을 하면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의 기호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지티브, 여기는 네거티브를 줘야 흐른다.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어때요? 그쵸, 이렇게 뚫마에서 여 오른쪽에 포지티브, 왼쪽에 네거티브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네거티브가 흐르면 자 이들이 여기서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통로가 막아지는 거죠. 자, 여기는 포지티브들이 어때요? 포지티브들이. 그쵸? 이렇게 막아내면 지들끼리 붙어버리니까 여기로 흘러 안 흘러. 못 흐르죠. 자유전자가 안 흐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면 얘는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이오드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자, 다이오드 이제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안 그린 사람 있다잉. 자, 요것은 다이오드라 있죠. PN 접합 다이오드.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흐르니까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이런 얘기죠. 전류가 흘러요. 근데 반대로 하면 안 흐른다 이거죠. 그럼 우리 교류전기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반도체 회로를 연결했다고 생각해봐. 이런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자, 플러스는 흐르게 하고 네가티브는 못 흐르게 하니까 얘는 흐르고 얘는 안 흐르고 얘는 흐르고 안 흐르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가 에너지 준위가 0V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배선해 놓으면. 그러면 다 몸만 생겨요. 그치? 포지티브만 이렇게 생겨나게 해준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놈이 움직이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형을 정류, 걸러주는 거죠. 네거티브는 없애면서 포지티브만 살려주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오드의 역할은 무슨 작용이다? 걸러준다 해서 정류작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걸러준다 해서 무슨 작용? 정류작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반도체의 PN 접합 다이오드의 회로를 그릴 때 P형 쪽에 플러스를 하면 순방향 흐른다. 근데 N형 쪽 네가티브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면 어때요? 역방향이니까 흐르지 않는다. 이래서 반도체는 포지티브는 흐르고 네거티브는 못 흐르게 하는 무슨 작용? 걸러주는 정류작용을 한다. 그러면 교수님이 반도체 소자인 다이오드의 작용은 무슨 작용입니까? 하면 정류작용 하면서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요건 뭐라 했죠? 교수님이? 교류라 했죠? 교류.
그럼 이 교류전기는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위로 뛰고 아래로 뛰고 위로 뛰고 아래로 뛰고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럼 여기는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뿔마 이러겠죠? 그럼 여기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야만이 흘러요. 마이너스 플러스면 흐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흐른다 생각해봐요. 자, 그럼 플러스인 경우는 흐르게 하고 네가티브는 못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흐를 때 이 다이오드를 타게 되면 포지티브는 살아있고 네거티브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이다. 다이오드는 무슨 작용을 한다? 이런 작용을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정류작용이라 한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류작용. 자, 근데 파형을 전체의 반은 없어지죠. 이렇게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걸 반파 정류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교류전기는 연홈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파형의 전기가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파형으로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파 정류라고 그래요. 자, 그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형태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 PN 접합 다이오드죠. 여기는 수도 없이 많은 전공이 있고 여기는 자유로운 전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포지티브 주고 네가티브 줘야 흐른다. 그렇죠? 여기를 에노드라고 하고 여기를 캐소드라고 한다. 잊어먹지 말자고요.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대한민국 전기인 교류니까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흐른다. 근데 여기로 흐르게 하는데 포지티브는 흐르고 네가티브는 못 흐른다. 그러니까 흐르는 이쪽은 어떻게 전기만 나온다? 포지티브 전기만 이렇게 나온다. 요걸 우리는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반파 정류 회로라고 얘기한다 라고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에 뭐가 있죠?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컴퓨터가 이렇게 데스크탑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파워 누르면 컴퓨터가 블라블라해서 모니터에 스크린 나와서 이제 여러분 오락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요 뒤에 여러분 박스가 하나 숨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뭘 주냐 우리가 그러면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그 열로 들어오는 게 뭐야? AC 220V 60Hz 불만 없죠? 그럼 이게 교류전기란 말이죠. 근데 요놈을 우리가 컴퓨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0하고 1밖에 몰라요. 그래서 DC인 전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교류인 전기는 어떻게 위아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컴퓨터 속으로 주는 놈은 일자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쓰이는 게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놈이 이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놈이 뭐예요?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파 정류 회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파 정류 회로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전파 정류 회로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파형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가 있죠? 교류전기가 있죠. 교류전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얘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흐른답니다. 그러면 합선이 안 되려니까 뭘 줘요? 그렇지, 저항을 줬죠. 자, 저항을 줬어요. 그러면 이쪽 위쪽에도 이런 전기가 형성되고 요 밑에 쪽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포지티브가 흐를 때 여기는 네가티브가 흐르고
여기에 네거티브가 흐르면 여기는 포지티브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요 주기 상태에서는 여기에 포지티브가 흐르니까 어때요? 열로 흘러 들어가죠. 열로는 포지티브니까 어때요? 못 흐르잖아요. 자, 여기 네거티브가 흐르니까 여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도 네거티브니까 여기에 포지티브가 형성돼야 되는데 형성이 못 되겠죠. 그러면 열로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놈은 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는 흘러 들어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봐보세요. 열로 네거티브가 들어가니까 못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거티브가 대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 포지티브가 열로 따라 들어가서 열로 해서 네거티브로 만나요, 안 만나요? 저항이 있으니까 합선 안 되죠? 그러니까 흐르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놈이 살아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른 회로가 구성이 되면 네거티브적인 놈들은 다 없어지고 여기 있는 포지티브만 단계적으로 계속 살아나니까 모든 주기 파형에서 뭐가 형성돼요? 포지티브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 준위의 가장 밑에 저단 기준은 0V가 되면서 여름 파형이 만들어지면 여름을 평평하게만 만들어지면 바로 이게 뭐가 돼요? DC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파형을 플러스적으로 스위칭돼서 만든다 해서 전 파형을 다 정류를 시킨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이게 컴퓨터 안에 있는 어디?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뷰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뭐만 있어요? 여기 포지티브, 여기는 네거티브다. 그러면 포지티브가 돼 있는 놈이 여기로 따라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에 이제 램프가 있다 생각하면 흘러 안 흘러? 흐른다 이제 흘러서 이렇게 빠진다. 흐르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번에는 요 두 번째 단계인 요 포지티브가 여기로 흐르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원활하게 정리해 준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포지티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포지티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형성돼서 전기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산다는 거죠. 또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포지티브를 요 밑에 쪽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요 파형이 반대 파형이기 때문에 요놈이 올라갈 때 연 내려가겠죠. 요놈이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요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는 포지티브가 있겠죠. 그럼 포지티브가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다이오드를 4개를 사용을 하면 전파 정류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시고 나중에 방향성 맞춰서 제가 이 회로도를 꾸며 보겠어요? 안 꾸며 보겠어요? 예, 그렇죠. 실습 시간에 꾸며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요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자, 우리 이쪽에 있는 여름 파형을 AC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모르면 안 돼요. 요건 몰라도 돼요. 자, 요것은 대한민국 전기니까 220V에 60Hz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기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자르면 어때요? 그렇죠. 위쪽에 포지티브면 반대 주기는 네거티브가 된다. 또 여기가 포지티브면 여기는 네거티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주기에 맞춰서 요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첫 번째는 포지티브니까 여기에 포지티브가 들어가고 여기는 네거티브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로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흐른다 이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네거티브가 여기로 반대쪽으로는 네거티브 플러스를 받아들여도 괜찮죠. 왜냐 여기 네거티브니까. 그럼 여름이 요렇게 들어와서 어때요? 요 같이 이어지죠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흐르니까 어때요? 전기가 흘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 네거티브로 형성돼 있으니까 포지티브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첫 번째 파형의 스위칭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번째는 요놈이죠. 자, 여기는 네거티브, 여기는 포지티브예요. 그럼 여기 네거티브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거티브가. 여기에 포지티브가 있으니까 포지티브가 여기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저항 탔잖아요. 여기는 그라운드니까 연결됐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로 가요, 이리 가요. 이리로 가고 여기로 가는데 여기는 포지티브니까 못 가죠. 네거티브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흐른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야? 그치,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놈의 포지티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든 파형이 전파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전파 종류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한번 쓱 듣고 잊어먹고 이 6번, 7번에서는 요거 하나만 쓰세요. 다이오드의 역할, 그럼 뭐라고? 정류작용. 요것만 이해되고 다른 건 이해 안 돼도 내가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